국가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작년했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문맹률이 0%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78%의 문맹률에서 0%의 문맹률로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 1951년부터 1960년까지 해외 유학을 한 군인과 민간인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유학을 갔습니다. 민간인 저렇게 많이 유학을 갔습니다. 1961년에 군사정권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러한 군대에서 이런 엘리트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이 군사정권, 소위 말하는 무인정권, 소위 말하는 실상무시 정권, 음풍노걸이라는 이런 산업공상의 이런 세계가 아닌 글 읽는 선비가 우선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기술을 앞세우는 과학의 시대를 연 바로 이 박정희 시대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간단치 않은 분이 전 세계 이 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한국이 이제 앞으로 전쟁 끝났으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고 연구를 할 때 이 내이상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보니까 한국은 전쟁으로 말이야 공장 다 부서져, 전력 없어, 철도도 엉망진창이야, 뭐 산업시설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기술도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농토와 사람밖에 없으니 이 농토와 사람을 이용해서 농업을 발전시켜라.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그 보고서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져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전 국민을 배불리 밥을 못 먹여가지고 모든 국민이 쌀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시대. 뭐 또 농업을 해서 근대화를 안 하고 야 이 공동놈들 야 잊혀버려. 전 세계 최고의 이 컨설턴트 기관이라고 하는 내이상 보고서를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공장을 져라.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시절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승만 시절에 보면은 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라, 이 교육을 해라, 엄청난 얘기를 있었습니다. 다 잊어먹고 기억도 못해요. 바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공업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성공을 했잖아요. 미국이나 세계의 전문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은 성공을 한 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책에다 그렇게 써요. 한국이 산업발전에 성공한 이유는 선진국이나 이 국제기구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성공을 했다. 자기네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쫄딱 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라질이 쫄딱 망했죠. 멕시코가 망했죠. 아르헨티나가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바로 이런 서구 지식인들의 주장이라든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과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썼다. 그래서
최준경 씨 같은 분은 청개구리의 성공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다. 그 안 한 장군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이에요. 넘겨주시죠. 내이산협회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농업을 해서 한국을 먹여살려라 이라고 할 때 그 보고서를 치워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4월 4일 날 내각에다가 철강 공장을 지나고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1953년 4월 4일이면요 아직 저 일선에서 그 6.25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정전협정이 7월 26일 날인가 맺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막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 원조 당국이 아니 지금 저 노인네가 저 실성이 났나 말이야. 이 국민들은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무슨 놈으로 철강 공장을 짓느냐. 막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렇게 무모한 철강 공장을 짓는데 돈을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니네가 안 도와주려고 말아. 우리가 가진 돈으로 줘. 그래가지고 자체 보유물 520만 불을 들여가지고 철강 공장을 짓는 게 지금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제철소입니다. 미국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서독으로 기술자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국비유학생 20명을 뽑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서독으로 철강 유학생을 보냅니다. 바로 이때 서독으로 유학을 간 그 철강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박정희 시절에 포항제철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포항제철 일본이 기술도 뭐 대주고 돈도 대주고 그렇습니다만은 설계를 한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유학을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포항제철 103만 톤짜리를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손으로 설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포항제철과 같은 저 어마어마한 이런 공장이 저지라고 누가 상상이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그분이 그 철강유학 그 없는 살림에 그 전문가들을 유학을 보내서 기술자들을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까 진 그 철강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실력을 달고 닦아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었으니까 포항제철의 원조는 이승만이다. 그리고 그 건설은 박정희 시대에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원조를 주면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주는 그 자금으로 원조 물자를 사다가 한국에다가 갖다가 줘서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야 우리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 몇 년치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공장을 지어달라. 미국은 공장을 안 지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년 비료를 사서 줘요. 비료를. 그럼 미국이 비료를 안 사주면 우리 농사를 못 끝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비료 공장을 좀 지어달라. 그러나 미국은 져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느냐. 운크라라는 유엔 기구가 있었습니다. 운크라는 유엔 한국 재건단인데 유엔 한국 재건단의 단장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운크라에다가 얘기를 해서
인천에다가 판유리 공장을 짓고 문경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쳐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런 식으로 막 유엔 기구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공장을 지니까